귀성열차를 타기 위해 밤을 지새고 입석 자리라도 얻으려면 늘 뛰어야 했던 고향 가는 길. 짐짝처럼 흔들리면서도 고향에만 갈 수 있다면 그저 좋았던, 이제는 추억의 이름으로 기억되는 완행열차가 있었습니다. 급하게 먹던 가락국수의 기막힌 맛도, 대한민국 남아들의 통과 의뢰인 군대라는 거대한 산도 이 길 중간쯤 있었지요. 지난 100년 세월 동안 우리들의 삶을 싣고 숨가쁘게 달려온 호남선. 그 길을 따라 세상의 속도도 변했지만 여전히 호남선 열차의 종착역은 우리들의 고향입니다. 지난 2004년 서울역의 기능이 분산되면서 호남선의 시장역이 된 용산역. 하루 37대의 호남선 열차가 이곳 용산역에서 출발합니다. 아직까지는 운행 횟수 면에서 경부선의 3분의 1 수준이지요. 용산역에서 출발한 열차가 호남선 궤도를 타는 것은 대전부터입니다. 호남선 분기점이 대전 조차장역으로 옮겨지면서 여기서부터 목포까지 252km 구간을 호남선이라 부릅니다. 우리나라 철도는 이렇게 대전을 기점으로 경부선과 호남선으로 나뉘는데, 한 번에 150km 이상을 달릴 수 없었던 초기의 증기기관차는 이곳 대전역에서 기관차를 바꾸어 다시 길을 재촉했습니다. 평일 이용객이 3만 명을 웃도는 우리나라 철도 교통의 최대 거점역. 그중 90%가 경부선이지만 그 틈새에 호남선을 오가는 무궁화호 열차가 하루 2번 기적을 울립니다. 호남선 100년의 추억에서 대전역을 비껴갈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또 있는데요. 호남선의 3대 가요로 꼽히는 대전 브루스의 0시 50분 열차의 고향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건너 이별의 말도 없이 떠나가는 새벽 열차. 1959년 2월에 생긴 이 열차는요, 서울역을 8시 40분에 출발해서 대전역에 0시 40분 도착, 다시 목포를 향해서 0시 50분에 출발하는 목포행 완행열차였습니다. 주로 이용하던 승객분들은 광주리를 가지고 장사하시는 인근 시장분들이랑, 그리고 방학 때는 이제 학생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셨고요. 아무래도 시간이 늦다 보니까 술에 많이 취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근데 그 열차는 이제 1년 만에 시간이 변경이 되면서 사라졌습니다. 서울에서 대전을 거쳐 목포까지 9시간 40분이 걸렸다는 이 열차는 열차 시각이 3시 50분으로 옮겨지면서 추억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노래 속에 나오는 0시 50분 목포행 열차는 이별이 완성되던 눈물의 완행열차에서 군인들의 전용 열차로 바뀌어 잠시 세상으로부터 잊혀집니다. 그런데 1960년에 사라진 이 열차가
다시 호남선의 대표적 가요로 떠오른 것은 1980년. 자리 깔아 나는 간다 이별의 말도 없이. 광주의 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1980년. 호남선 열차는 육로를 빼앗긴 광주로 통하는 유일한 길이었고 조용필은 특유의 가창력으로 호남의 아픔을 실은 0시 50분 목포행 완행열차를 되살려냅니다. 광주 항쟁이 일어나던 바로 그 해에 발표가 됐어요. 어떠한 그 유혹과 또는 어떠한 나의 어떤 그 나를 향한 설득 이런 걸 다 떠나서 내 고든 마음, 나는 앞으로 그렇게 사련다. 그러니까 어떤 민주투쟁의 열차에 마치 몸을 실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대전 조차장에서 경부선과 나누어진 호남선은 252km 호남선 철로를 따라 서대전역에 들어섭니다. 이용객 면에서 대전역의 4분의 1 수준인 서대전역. 그러다 보니 어딘지 모르게 호남선 특유의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종착역 목포까지는 한참이나 남았는데 어쩐지 절반은 온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곳. 추억 속의 서대전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마도 플랫폼에서 급하게 먹던 이 가락국수의 맛일 것입니다. 난방에 필요한 물을 채우는 시간에 뜨거운 가락국수를 먹어야 했으니 마음이 오죽급했을 것이며 그러고도 기차 놓칠세라 늘 뛰어서 타곤 했지요. 전에는 객차에 난방을 스팀을 했었습니다. 스팀을 했을 때는 주유역에 도착해서 그 스팀을 가동할 수 있는 물을 먹기 시기 때문에 그 물 먹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내리셔서 가락국수 드시던 그 추억이 많이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때는 한 보통 5분에서 10분 가까이 정도 정체하고 했죠. 우리나라의 철도 역사는 1899년 제물포와 노량진 사이에 철도가 개통되면서 시작됩니다. 이후 경부선 등 5개의 철로가 연달아 개설되는데 모두 일본의 침략주의 계획으로 만들어진 것에 비해 호남선은 그 태생부터가 좀 다릅니다. 1905년 순수 국내 자본으로 철로 부설 운동이 시작됐지만 일본의 방해 공작으로 부설권을 빼앗기고 결국 일본은 한반도를 종단하는 철도를 모두 손에 쥐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그것을 막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대한제국이 일본에 멸망을 당한 후에 당시 초대 총독으로 왔었던 그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평화하자마자 무슨 소리를 하냐면은 한국을 식민지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 농산물, 광산물 같은 거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또는 일본의 세력을 지방 곳곳에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이 경부선에서 갈라지는 지선으로서 호남선을 놓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견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호남선이 개설되면서 열차가 통과하는 논산, 김제, 나주 같은 농업 지역의 농민들은 극심한 수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수송하기 위해 호남선 열차가 하루 8차례나 운행될 정도였는데 전라북도의 너른 평야 지역의 농산물은 익산과 김제를 통해 군산항으로 공출되고 나주, 영산포 등의 남도 지역 농산물은 목포항을 통해서 실려나갑니다. 철로 부설 운동을 통해 민족 자본을 키우겠다는 당초의 의지와는 정반대로 호남선은
농민들의 땀과 눈물을 수탈하는 거대한 통로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소장농으로 전락해버린 수많은 식민지 백성들이 눈물을 삼키며 고향을 떠날 때도 호남선 열차는 달렸습니다. 그렇게 구불구불 아픈 역사의 고비를 함께 넘어온 호남선입니다. 열차는 어느새 논산역에 접어듭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에게 논산은 희미한 옛사랑 같은 곳. 고무신 거꾸로 신지 않겠다던 첫사랑의 약속이 추억처럼 맴돌고 처음으로 조국이라는 뜨거운 이름 아래 청춘과도 이별을 고했던 수많은 젊은이들의 고뇌가 새겨져 있습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논산 훈련소에 입소하는 신병들은 이병 열차로 불리던 군 전용 수송 열차를 타고 논산에 도착했습니다. 논산 훈련소는 6.25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신병들의 기초 군사 훈련을 목적으로 창설됐는데 입대한 전체 신병들의 3분의 1이 논산 훈련소에 입소하다 보니 이병 열차는 늘 10,000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고 싶어서 간 사람이 없었잖아요. 예. 그 말로 올 필요는 없죠. 우선 그 기차 한 통에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인권 문제를 많이 국방부는 사람이고 저 죽을 거예요. 한 100명이나 타야 될 칸에다가 200명, 300명을 대서 보는 그 피처 밖에서는 안 보이죠. 가족들은. 그런데 민간인도 군인도 아닌 장정이라는 어정쩡한 신분에 더러는 조국의 부름에 응한다는 불타는 사명감으로 이렇게 치기도 부려보지만 실은 군대 생활에 대한 두려움으로 잔뜩 주눅이 들어있던 우리의 청춘들. 해진 훈련복을 물려입고 이 악물고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면서 그렇게 한 집안의 아들에서 어엿한 대한민국의 군인으로 거듭났습니다. 아무래도 그 인솔자들이 군인들이 약간은 이제 그 군기를 잡긴 잡은데 아주 뭐 심한 편은 아니었고요. 이제 아마 주눅 들려가지고 본인 자신이 좀 이렇게 자세가 좀 움츠러들고 이제 그런 자세였고 이제 부대 안에 일단 가가지고 옷을 자기 이제 그때는 사복을 입고 이제 가니까 옷을 벗고 군복으로 갈아입고 일단 군복을 입어버리면은 그때는 이제 군기가 틀어져 버리니까 그때는 이제 얼차려도 지금 말하면 얼차려도 받고 뭐 침상에 끝선에 서라 뭐 몇 선에 서라 아주 정신여쪽이 되는. 사격을 해주면 된다. 알겠습니까? 이제는 논산 훈련소의 모습도 차창 밖으로 손을 흔들던 눈물의 이병열차 풍경도 달라졌지만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이면 변함없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장정들이 논산 훈련소에 입소합니다. 여전히 논산역은 우리의 젊음들이 넘어야 할 통과역인 것입니다. 지나가는 기차 소리와 눈발만 한가로운 이 작은 역은 논산 근처에 있는 연산역입니다. 첨성대처럼 생긴 이 탑은 등록문화재 제48호로 지정돼 있는데 증기기관차에 물을 공급하던 급수시설입니다. 호남선 개통과 동시에 1911년 12월 31일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증기관차가 다녔기 때문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연산역이 만들어진 곳이고 그 다음에 우리 충남에서는 유일하게 강경하고 서대전이 있었는데
강경화 서대는 30년 전에 없어지고 유일하게 우리 연산역만 지금 현재 남게 되어 있습니다. 간이역은 사라졌어도 급수탑은 남아있는 옛 신흥리역. 증기의 힘으로 움직이는 증기기관차 시절에는 기관차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시설이 곳곳에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1960년대 중반에 디젤 기관차로 바뀌고 다시 전기 기관차가 도입되면서 하얀 연기를 내뿜던 증기 기관차 시대는 막을 내리고 기차의 현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지난 1995년 이리역에서 개명된 익산역. 이곳까지 함께 달려온 호남선과 전라선이 이 익산역에서 다시 두 갈래로 나누어집니다. 최근에는 장항선과도 연결돼 기차 운행이 더 복잡해진 익산역은 우리나라 철도 역사에서 가장 가슴 아픈 열차 사고가 일어난 곳입니다. 역 광장 한켠, 당시 슬픔을 위로하는 위령탑이 서 있습니다. (1977년 11월 11일) 밤, 당시 이리역에 정차하던 화물열차가 갑자기 폭발하면서 대형 참사가 일어납니다. 폭약을 실은 열차가 폭발하는 바람에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59명이 숨지고 1,15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쾅 소리하면서 터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보통으로 생각하고 막 캄캄해지니까 뭐 이런 거 터지리라고 생각 않고요. 소리만 하고 막 불이 완전히 다 갔으니까. 그래서 좀 있으니까 우수수 뭐가 쏟아져요. 그래서 피워야겠다 생각해서 이 뒤에 가면 해동 그 상이라고 있거든요. 그 뒤에 가면 그 우체함이 있어요. 그 뒤에 바짝 붙어 있었어요. 그때 좀 있으니까 사람 살리라고 하면서 나오는데 반경 50m 이내의 건물 811개 동이 완전히 파괴되고 8km 떨어진 가옥조차 반파되는 엄청난 비극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7,800여 명에 이르는 이리 주민들이 순식간에 집과 가족을 잃어버린 이재민이 돼야 했고, 열차 사고를 기록하기 시작한 지난 반세기 동안의 열차 사고 중 가장 피해가 컸던 비극적인 사고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터졌을 때는 암흑의색이었죠. 그냥 전부 수라장이 되고 갑자기 불이 전기가 하고 그냥 유리창으로 막 대합실에 있는 거시기는 뭐 여객들은 이 파편 맞고 또 우리 종사원들도 매표 직원들 막 눈에 유리 거시기가 들어가고 보니까 완 수라장이 전부 그냥 이리시 그때 13만 인구가 전부 그냥 놀래가지고 다 그냥 뭐 전쟁이 일어난 식으로 말이에요. 놀래가지고. 복구 작업은 그야말로 한국인의 응집력을 보여주는 과정이었습니다. 응급 복구에 참여한 인원만 25만 8천 명. 한 달 만에 철로는 복구되고 이재민들은 1년간의 텐트 생활을 마치게 됩니다. 당시 이리 역사 주변에서 공연을 하다가 참사를 겪었던 가수 하춘아 씨에게도 1977년 이리역 폭발 사고는 잊지 못할 인생의 한 기억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 뭐 이렇게 분장실에서 뭐가 뭐 전기가 확 나가면서 폭파가 되는데 그 저의 느낌이 땅이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제가 땅 속으로 파묻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또 사람이 이렇게 해서 죽는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죠. 저는 뭐 그때는 이제 이렇게 죽는구나 그런 생각만 했지 뭐 제가 그 속에서 살아나가리라는 그런 뭐 희망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뭐 깜깜해가지고 숨을 못 쉴 정도로 그러한 위력이었기 때문에. 사고 나흘 후 사망자에 대한 합동 위령제가 열리는데 이리역 폭발 사고는 31명의 승객이 압사한 1960년 서울역 귀성객 사고와 함께 호남선의 가장 가슴 아픈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호남선 열차가 이 땅 사람들의 눈물과 애환을 담고 달린 지 한 세기. 그러나 더 이상 이 길로 찾아갈 수 없는 고향도 있습니다. 전라북도 정읍 옆에 위치한 옛 초강역. 역사마저 없어지면서 이곳이 간이역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은 이런 흔적들뿐. 초강마을 사람들은 빠르게 변해가는 호남선의 속도가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이것이 없어진 지가 지금 한 3년 내니 된가 말입니다. 많이 서운했죠. 쉽게 기차가 서다가 안 서버리니까 이제 쉽게 보면 보고 못 먹는 떡같이 쳐다만 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옛 와룡역도 열차가 서지 않으면서 교통의 오지가 돼버렸습니다. 완행열차의 대명사였던 호남선이 고속철 위주로 재편되면서 지난 2006년에만 6개의 간이역이 와룡역처럼 문을 닫았습니다. 일부러 열차 타기 운동을 벌이면서까지 열차를 지키고자 했던 화룡마을 사람들은 그래서 더더욱 호남선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이게 불편하게 이게 교통 취약지고요. 근데 와룡역이 있을 때는 교통 중심지인데 또 서울 가려면 또 일이 있어 또 바꾸타이라고 또 이리로 가고 떠서 기차 타고 가가지고 또 올 때는 거기서 내려서 걸어오고 그랬어요. 기차가 떠난 간이역은 그리운 추억으로 머물고 열차는 다시 송정리역에 닿습니다. 송정리역은 호남선과 함께 한 시절을 치열하게 살아낸 곳입니다. 1914년 호남선이 개통되면서 지역 상권이 살아나 광주와 맞먹는 번성기를 누린 시절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이 턱없이 부족했던 70년대까지 송정리역은 늘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아침 저녁이면 광주로 통학하던 학생들로 열차는 언제나 만원이었고 1929년 일어난 광주 학생 독립운동의 배경이 된 것도 바로 이 호남선 통학열차였지요. 그리고 또 다른 단골 손님은 5일장에 나온 안악들이었는데 멀리 충청도에서까지 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루에 뭐 하남역 같은 데는 하루에 한 300명, 400명? 장성 쪽에도 그 정도. 그러니까 엄청나죠. 나오는 물건이 뭐 그 호박부터 참외, 지금은 그 오이를 갖다 그때는 물회라고 했습니다. 물회, 뭐 오리, 달걀 뭐 안 나온 것이 없이 나오지요. 마치 요즘 출퇴근 시간대 수도권 전철 풍경 같지요. 화물 수송칸마저 사람들로 가득 차고 객실안은 돌아다니기가 힘들 만큼 비좁았던 70년대. 열차는 우리의 가장 부지런한 다리였습니다. 그래서 장날이면 사람과 송아지가 함께 타는 진풍경도 벌어지곤 했었죠. 지금은 이제 그게 화물 열차로 해가지고 별도 수송을 하는데 그 당시는 이객 열차에 그 수화물 차란 거에 붙었어요. 손수자 수화물인데 이제 여행할 때 이제 작은 짐들을 여기하고 같이 수송하는 그 여객 칸 비슷한 그 수화물 차란 거 있었는데 일로 장이나 되고 그러면은 송아지까지 그냥 몰래 실어버려요. 그냥 소가 울고 그런 진풍경도 있었고 그랬어요 그때는.
한때는 사람 냄새로 가득 찼던 송정리역. 하지만 이곳에는 호남 사람들의 웃음보다 눈물과 한숨이 더 많이 서려 있습니다. 경부선 중심의 경제 개발에 밀려 산업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호남 평야 사람들. 가뭄 피해가 특히 심했던 67년과 68년에는 매일 1000명 이상이 송정리역을 통해서 고향을 떠났다고 합니다. 당시 송정리역에서 서울까지 태극 후 요금이 570원. 이 돈을 아끼기 위해 무임승차한 사람들이 20%가 넘었는데 이들을 가려내는 일 또한 역무원들의 주요 일과였습니다. 뭐가 내리긴 많이 내렸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다 보고 있으니까 올라오라고 했더니 아가씨들이 5명이 올라왔더라고. 이제 서울 가서 좀 놀러 갔다가 돈이 떨어진 것이요. 그때 380원이 용산가 요금인데 한 돈 1,000원씩 가져가서 쓰다 보니까 뭐 없는 거 온 것이 이제 니들 시집 다 갔어 이리 와. 대학교 다 갔다고 이제 장난 좀 하고 했더니 다음부터 뭐 집에 먹을 것만 있으면 갖다 주면서 입단속원이라고 이제 그런 것들을 타향살이가 녹록치만은 않아서 맨주먹 하나 믿고 상경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서마저 빈민층이 돼야 했지만 호남선 열차는 늘 떠나는 사람들로 붐볐고 이별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호남선의 주제가처럼 불려졌던 시절 역무원들은 가출 청소년을 찾아내는 데 도같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차를 오래 타니까 말하자면 귀신이 되는 거예요. 딱 보면 네 집 나왔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연락 그 공안에다가 인계해서 이 사람이 집을 나온 사람 같으니까 집으로 가라 그래라. 그리고 또 그 이렇게 오면은 목포에서 출발하고 성령인 정도 오면은 그 또 연락이 와 있어요. 이러이러한 사람은 못 봤냐. 그 우리는 보면 그냥 흔히 보이죠. 아, 이 사람 집 나갔구나 이런 게 흔히 보여요. 그 많은 사람들을 그 특히 그 아가씨들이 많이 그 다시 그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랬어요. 유행처럼 불어닥친 이농바람은 산골 아이들의 삶까지 흔들어 놓았습니다. 상급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서울행 열차를 타야 했던 저 가난한 전라도 소년을 문병란 시인은 이렇게 안쓰러워합니다. 출세를 향해서 잘 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떠나가는 희망을 기리기보다는 청운의 꿈을 갖고 가는 것이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떠나간다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전라도 뻐꾸기 그런 시도 있거든요. 뻐꾸기는 우리 땅 어디에서나 우는 새지만은 전라도 뻐꾸기는 특별하게 전라도 사람의 어떤 환과 슬픔, 이양의 애수 이런 것을 갖고 있는 것 같이 표현하는 것은 당시 근대화 과정에 있어서 전라도가 소외받고 있다든가 정치적으로 어떤 그런 그 편견에 치우쳐 있다든가 그런 것과 맞물려 있는 요소로서 가진 것이라곤 가슴속에 품은 희망 하나뿐이었던 호남선의 많은 젊은이들은 서울이라는 낯선 곳에 도착. 당시 주요 수출 산업이었던 의류 공장이나 신발 공장에 취업하고 이들의 꿈과 눈물을 담보로 한강의 기적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청운의 꿈을 안고 서울에 입성했던 그들에게 서울의 첫인상은 과연 어땠을까요? 몇 천인가 죽지다. 그때 큰 돈도 아닙니다. 아주 큰 돈 죽죠. 그래서 서울 와서 그때는 그 사각 그 백이 있어서 그놈 하얀 거 탁 메고 서울역을 탁 내렸는데 정말 세상에 딴 나라 온 것 같았어요. 네, 뭐 건물도 그래서 그때 저도 그 아버님 우리 어머님이 가방 속에다가
차비줄, 저는 영산포선 이제 기차를 탔어요. 그 차비줄 나머지는 쫙 옷 속에다 넣어준 걸 저도 그때 그 스릴을 당했어요. 웃음이 나오면서도 어쩐지 애잔한 서울 입성기. 이제는 중장년의 서울특별 시민으로 혹은 수도권 주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땀과 근면이 있었기에 아프리카 최빈국 가나와 비교되던 우리가 성장의 주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전략적이죠. 그때 당시는 별걸로 아니었는데 지금 하나의 큰 포부를 가지고 서울 올랐는데 내려가가지고 누구나 한두 번쯤은 겪었을 촌사람 딱지떼기. 더 들어볼까요? 서울역에 내리니까 지하도가 딱 있어요. 그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방향을 모르는 거야. 기차 타고 올린 데다 또 번화한 데다. 그래갖고 지하도로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방향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물어가지고 했는데 아까 보니까 그때만 해도 그냥 이 시골 생활은 편안했는데 서울 오면 그냥 바쁘잖아요. 다 일상생활도 다 바쁘게 움직이고 그러는데. 실제로 서울시의 인구는 인농 현상이 붐을 이루었던 시기에 눈에 띄게 증가하는데 덕분에 명절이면 호남선 매표소는 늘 한바탕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밤샘 줄서기에 열차표를 구한 젊은이는 감격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고향에만 갈 수 있다면 그저 좋았던 시절. 불과 20년 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서울에서 생활한 사람들의 생활 상태는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 그러나 고향에 갈 때는 1년에 한 번 가니까 모아놓은 거 선물도 사가지고 이제 양손에 이렇게 막 걸머지고 서울역에 가면은 차를 타려고 난리법석이란 말입니다. 겨우 그것도 좌석을 구해서 간다는 건 명절 때 아주 희박한 일이에요. 전쟁터 같지. 그냥 뭐 기다리고 시골 가는 것이 참 그렇게 힘들게 가고 그렇지만은 갔다 오면 마음이 그렇게 편하고 안 가면은 엄청나게 마음적으로 괴롭고. 예나 지금이나 고향은 그 존재만으로도 삶의 위로가 되는 어머니와 같은 이름. 열차는 그 고향과 일상을 이어주는 따뜻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니 덜컹거리는 완행열차면 어떻고 선반 위에 누운들 대수였겠습니까? 난방시설 없어 추위에 떨고 화장실 앞이라도 감지덕지였을 만큼 호남선 귀성열차는 늘 콩나물 시루가 되곤 했습니다. 검표를 못해. 그냥 선물꾸러미 이런 것들이 객차에 바닥에 깔려가지고 밟고 가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차표가 없어도 체크를 못해요. 어떻게 그냥 확 일부러 콩나물 시루요, 콩나물 시루. 그때는 교통수단이 거진 완행열차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쉰 기적소리와 하얀 김을 내뿜으며 우리의 고향 가는 길이 되주었던 호남선 열차는 한 세기 동안 세상 속도 따라 거듭나고 사라지는 부침을 겪습니다. 경부선에 또 하나의 특별급행열차가 등장했습니다. 호남선 열차는 태극호, 풍년호, 동백호 등으로 불리다가 몇 번의 부침 끝에 무궁화호 열차로 다시 태어나고 이제는 시속 300km로 달리는 초고속 열차 KTX가 우리의 생활 지도를 바꾸어 놓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민들의 가장 가까운 친구는 무궁화호 열차입니다. 서울에서 목포까지 5시간 40분이 걸리는 좀 느린 보기는 하지만 열차 카페에는 서민들의 삶의 이야기가 가득하고 청바지와 통기타를 둘러맨 70년대식 낭만도 곧 살아나겠지요. 나주역도 지난 시절의 그리움을 만날 수 있는 역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2001년 영산포역과 여객 기능이 통합되면서 나주와 영산포 중간 지점에 새 역사를 마련했습니다. 광주 학생 독립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던 옛 나주역은 이렇게 그 자리에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70년대) 나주역 모습을 재현해 놓은 역사 안은 방문객들로 하여금 사라진 시간에 대한 그리움들을 만나게 합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그 학생운동의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들을 전시해주는 기념관을 저희들이 구 나주역사 옆에 이렇게 건립을 해가지고요. 지금 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운용하는 기관에서 같이 하는데요. 구 나주역은 덩그러니 건물만 놔두기는 좀 저희들이 그래서 70년대에 그 나주역에서 일하던 모습을 이렇게 좀 저희들이 구성을 해놨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나주역과 통합된 영산포역은 건물마저 사라져버렸습니다. 영산포역의 역사를 말해주는 흔적만 호젓할 뿐 화려했던 영산포역은 주민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 뿐입니다. 영안군, 해남군, 강진군, 자흥군, 진도가장에서 거기서 와서 타 이거 기차를 못 탄대요. 그래서 6개 국민이 서울 가려면 여기 와서 기차를 타였어. 그럼 사람이 엄청 났겠네요. 근데 명절 때는 기차만 서울서 내려오면 요번에 사람 하나 차가. 그렇죠. 딱 그 차가. 350리 영산강 물길을 타고 흑산도 홍어가 올라왔고 전라도에 수많은 세곡을 실은 배가 출발했던 영산포는 1960년대까지 호남 해상 물류의 중심지로 부를 누립니다. 영산포역도 폐역되기 전까지 새마을호가 멈추었었던 제법 큰 역이었지요. 하지만 열차가 떠나면서 장날이면 사람들로 넘쳐났던 역 앞 가게들은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호남선 열차 따라 울고 웃었던 삶의 이야기들을 뒤로하고 어느새 종착역인 목포. 목포는 호남선의 명암이 가장 극명하게 교차하는 곳입니다. 호남선 종착역이라는 이미지는 곧 소외와 낙후의 의미로 받아들여졌지요. 목포는 항구와 호남선이라는 두 개의 문물을 가진 근대 도시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있었던 구시가지는 15,000명의 일본인이 상주할 만큼 번화했고 이미 당시에 도시로서의 기틀이 마련됩니다. 전라도에서 생산된 쌀과 소금, 면화가 일본으로 실려나가는 수탈 창구라는 비애를 안고 1930년대 목포항은 부산항과 맞먹는 물동량을 기록하는데 이런 경제적 기반은 목포 문화의 자양분이 됩니다. 항이나 역이나 마찬가지지만 서로 그 교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그 새로운 근대 문명을 외부로부터 수입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그 출발점이자 종착역인 그런 의미를 갖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고 물자가 집산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양한 문화들이 교차하면서 그 목포의 여러 가지 그 다양성을 낳게 되는 그런 그 소재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최초의 여류 소설가 소영 박화성 선생이 고향 목포를 무대로 작품 활동을 하던 때부터 예향이라는 문화적 이름을 처음으로 얻게 되고 유치진 이후 연극의 사실주의 대가로 꼽히는 차범석 선생 또한 젊은 시절 목포에서 교사 생활을 하며 목포 문화를 넘어 한국 문학의 수준을 끌어올렸습니다. 유달산 아래
많은 사람들이 모여 개를 이룬 터라는 독특한 이름을 가진 마인개터 마을입니다. 1935년 목포시의 인구는 11.2%의 증가를 보이며 6만 명을 넘어서는데 당시에 서울을 제치고 전국 최고였다고 합니다. 그 한국 노동자들이 지방에서 온 섬이라든지 뭐 해남, 강진, 무안 이런 데서 온 그 노동자들이 와서 그 가건물을 지어놓고 살던 그런 언덕이에요, 여기가. 일제강점기 목포는 대일 수출량이 4억엔에 이를 만큼 일감이 넘쳐났고 그 일거리를 찾아 이주 노동자들이 호남선을 타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목포와 호남선의 인연은 다시 6.25 한국전쟁으로 이어집니다. 살아남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던 포화 속 마지막 희망의 끈은 이 피난열차였습니다. 떨어질 것을 각오하고 화차 지붕에 올라탄 사람들은 나무로 피난 행렬을 이루었고 이들을 흡수하면서 목포시는 또 한 번의 인구 증가를 하게 됩니다. 도시의 양적 팽창 저변에는 이 철로가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이미 복선화된 경부선과는 달리 호남선 철로는 35년의 긴 기다림 끝에서야 단선 철로의 외로움을 털어낼 수 있었습니다. 모든 호남인의 꿈과 희망을 담은 호남... 1968년 서대전에서 익산 구간이 착공된 지 35년 만에 목포 임성 구간 7.3km를 끝으로 호남선 전 구간의 복선화가 마무리된 것입니다. 그리고 2004년 꿈의 철도라 불리는 초고속 열차 시대를 맞았습니다. 굽은 철길의 대명사였던 철로가 곧게 펴지면서 서울에서 목포가 3시간대 거리로 가까워졌고 서해안 고속도로와의 시간 경쟁력에서도 밀리지 않게 됐습니다. 이제는 여객과 화물 수송의 경제 가치를 넘어 새로운 미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호남선을 이용해서 목포 가가지고 제주도 가는 이런 연계 상품도 금년에 개발해서 시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호남 쪽에 보면은 뭐 내장산이라든지 선운사라든지 또는 한평의 나비축제라든지 뭐 또 목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 관광 자원화해가지고 우리 철도를 이용한 상품을 많이 개발해서 운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대 문명의 상징이었던 열차가 달리기 시작한 지 한 세기. 한국철도 100년의 기술이 응집된 또 하나의 열차가 탄생합니다. 설계에서 제작까지 전 과정을 우리 기술과 우리 손으로 만드는 KTX2. KTX2의 개발로 우리나라는 일본, 프랑스, 독일에 이어 세계 4번째로 시속 300km 이상의 고속열차 생산국이 되었고 호남선 철로는 또 한 번 새로운 세기를 맞습니다. KTX2가 금년 하반기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 6편성을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6편성이 들어오면은 우선적으로 호남선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편도로 19회 운행하는 것을 24회로만 늘릴 계획이고요. 2015년에 그 오송에서 강주까지 고속철이 개통이 되면은 60회까지 편도로 60회까지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고속철도 분기역이 될 오송역은 지금 공사가 한창입니다. 서울에서 목포까지 1시간 50분 이내 운행이 목표인 호남선 고속철도 사업은 1차로 오송에서 광주까지 그리고 2017년 광주에서 목포까지 최종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고 교통산업 구조도 재편될 것입니다. 단순한 교통수단의 변화가 아닌 새로운 생활혁명이 일어나는 것이죠. 철도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성에 항상 저는 주목을 합니다. 철도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많은 이동의 편리성과 빠른 이동을 통해서 많은 효과가 벌어집니다. 지역개발 효과, 그다음에 많은 사람이 이동을 통해서 많은 부수적인 효과들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철도의 효과를 물론 호남 측에서 보면은 저희들이 최대한 아마 운영하는 측에서 효율을 높여가지고 아마 운영을 하겠습니다만은 철도의 효과를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지역개발 효과라든가 환경 효과라든가 각종 사회적인 편익, 그다음에 혼잡을 완화하는 그런 편익, 이런 다양한 편익을 넣어서 철도의 효과를 그리고 철도의 건설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대 문명의 상징으로 화려하게 등장해 구불구불 단선 철길을 숨차게 달려온 호남선 100년. 이제 호남선은 다시 새로운 세기를 향해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우리들의 새로운 꿈도 시작됩니다. 다시 100년 뒤, 이 길 위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흐르고 있을까요?